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OBS 초대석 윤종화입니다. OBS 초대석 어제에 이어 오늘도 고양정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국회의원과 함께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김영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제는 이제 경기도 의원에서 국회의원으로 가기까지의 이야기들과 함께 지역구인 고양 시민들 민심과 공약도 들어봤고요.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이 포부, 경제 전문가로서의 포부 역시 들어봤습니다. 어제 이어 오늘도 이 22대 국회에서 어떤 활동을 계획하고 있는지 또 구체적으로 좀 알아보겠는데요. 어제도 계속 강조하고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김영환 의원 경제 전문가로 이렇게 여러 분야에서 또 이렇게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또 이 부분을 생각해서 고양 시민도 김영환 의원을 선택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자, 고양 일산 지역구 일산 서구시죠. 좀 얘기를 더 나눠보겠습니다. 사실 일산은 뭐 배드타운이라는 인식이 좀 강한데 그런 부분이 뭐냐면 이제 일자리와 이 집 주거 공간이 좀 분리됐다. 뭐 이런 네, 부분이라서 맞습니다. 배드타운 이미지 벗기 위해서는 일자리 창출 정말 일산 주민도 정말 원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전문가 정치인 좀 원하고 계신데 이 일자리 창출 좀 어떤 계획 뭐 김영환만의 플랜이 있습니까? 좀 어떤가요? 네, 뭐 어제 좀 제가 말씀드렸던 문화산업도시 제가 플랜을 좀 말씀드렸는데요. 이를테면 이제 CJ 아레나를 이제 기반으로 하는 공연장 사업, 그 배후에 있는 또 부가가치가 100배나 더 큰 사실은 AR, VR, 그다음에 게임, 엔터테인먼트, 음원 이런 산업들을 제가 이제 키우겠다. 그리고 이게 고양시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대한민국의 성장의 견인을 이끌어갈 그 세계 최고의 문화 산업 도시를 만들고 싶은 게 제 포부다라는 말씀도 함께 드렸고요. 근데 이제 그 옆에 또 방송 영상밸리가 있습니다. 예, 그렇죠. 뭐 제가 도연할 때 사실은 이게 프라임 건설 때문에 한 10년 정도 적체돼 있다가 경기도 공공사업으로 이제 전환을 시켰죠. 그래서 경기도가 방송 영상밸리 사업을 이제 주도적으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CJ 아레나 사업하고 시너지가 높은 산업입니다. 그리고 그 옆에 제가 도의원 때 유치했던 테크노밸리가 또 있습니다. 이거 5년 걸려서 사실 유치한 건데요. 이 부분도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문화가 그냥 문화로서만 인식되는 게 아니고 놀고 먹고 즐기는 것이 그냥 산업이 되고 일자리가 되고 이런 구조를 이제 만들기 위한 거거든요. 테크노밸리는 그런 회사들이 오기 가장 적당한 곳이다. 그리고 그 옆에 또 뭐가 있냐면요. 킨텍스 1, 2 지금 3전 시장이 지어지고 있습니다. 네, 지금 3전 시장이 지금 건설 중이고요. 네. 근데 이제 보시면 1, 2전 시장은 사실은 국제 전 시장이 아닙니다. 전시 면적이 10만 제곱평방미터가 넘어야 국제 전시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3전 시장이 필요했고 이전에는 서울 모터쇼 하던 게 이제 국제 모터쇼를 하게 되는 계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킨텍스에서 1년에 한 1,000만 명 이상의 손님들이 오고 그다음에 아레나, 테크노밸리, 방송 영상밸리를 통해서 한 해에 한 2천만 명 정도가 일산을 방문하게 되는데 저는 이 분들이 사실은 뭐 김포공항이나 인천공항을 통해서 이제 들어오시는데 이 분들이 지역 상권에 혹은 지역 곳곳에 소비 활동을 통해서 지역 상권도 함께 커가는 그런 고양시 일산 비전을 좀 같이 좀 생각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렇죠. 일산이 가진 잠재력들 정말 엔터테인먼트, K-팝 또 정말 첨단 ICT 산업, 거기다 컨벤션 산업까지 무궁한 잠재력이 있습니다. 이 잠재력들을 실제 실현해 나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지역 국회의원 김영환 국회의원의 역할 이제 임기 시작됐으니까요. 앞으로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 또 선거운동 기간에 또 지역 이슈들 좀 얘기해 볼게요. 굉장히 민감한 사업들이 좀 많은 민감한 사안들이 많은데 이미 건축 허가가 났던 이 데이터 센터 설치 관련해서 저지 운동을 좀
하셨었고 네. 결국 이제 시에서 고양시에서 직권 취소 검토를 발표해서 뭐 사업이 좀 중단될 위기에 있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는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이 데이터 센터 미래 인프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필수 시설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일부는 우려하는 것만큼 환경에 영향이 있느냐 뭐 논란이 분분한데 이 데이터 센터 설치 반대 특별한 이유 좀 있으신가요? 좀 어떻습니까? 네, 일단 저는 제가 도의원 시절에 정보통신공학 석박사 과정을 또 네. 했거든요. 그래서 제 또 전공을 빅데이터 쪽으로 이제 그렇군요. 했고요. 예, 그래서 제가 데이터의 이 중요성을 모르는 게 아닙니다. 네네. 그런데 제가 이제 행정 절차상의 문제와 그 다음에 그 지역의 특성을 좀 설명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고양시가 이제 건축 허가를 내주는 과정에서 단 한 번도 우리 지역 주민들과 소통해 예. 온 과정이 없어요. 네. 그리고 고양시 자체 보고서에서 뭐라고 써 있냐면 나중에 전자파로 인한 민원이 발생할 것이라고 자체 보고서에 썼는데도 불구하고 그 흔한 주민들하고 간담회, 토론회, 공청회 예, 이런 게 단 한 번도 없고 어느 날 눈 뜨고 보니 건축 허가가 나 있는 건데 그 지역이 어디냐? 저희 지역이 이제 터년동이라고 있는데 주거 지역하고 40m밖에 안 떨어져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밀접해 있군요. 그 일대가 제가 뭐 초중고를 다 불러드릴 수는 없지만 네. 아이들의 학교 밀집 지역이기도 하고 주거 밀집 지역이기도 합니다. 네. 보통의 외국의 그 데이터 센터들 같은 경우는 주거 밀집 지역 그 외곽에 바깥에 네네. 사실은 데이터 센터들이 지어지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유럽 같은 데는 되게 기준이 엄격합니다. 전자파에 대해서. 예. 그리고 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런데 저희는 기준들이 없다 보니까 네. 이런 전자파 문제에 대해서 좀 감각이 좀 무딜 수가 있지만 네. 그 공간의 주택 밀집 지역, 학교 밀집 지역, 아이들이 늘상 다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사실은 이 데이터 센터는 주민들하고 자체 보고서에서도 이미 고양시가 했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는 사전에 주민들하고 좀 소통했으면 더 좋았다. 그리고 그런 공간보다는 고양시 좀 변두리 쪽에 있는 사실은 전력이 문제지 네. 땅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런 문제들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고양시가 사실은 직권 취소 뭐 얘기를 한 건 아니고요. 네네. 저희하고 제가 여튼 역할을 반대 좀, 목소리가 예, 크다 예. 보니까 저희하고 이제 소통할 수밖에 없고 제가 또 소통을 요구했고요. 네네. 그래서 이런 지역보다는 다른 대체부지로 좀 이전했으면 좋겠다. 직권 취소라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실제 그 공간에서 다른 공간으로 이전하는 게 훨씬 더 현실적인 좀 대안 같아서 고양시하고 지속적으로 좀 협의하고 있고 사실은 저번 달에 이 문제 뭐 당선인 4명하고 고양시하고 좀 만나서 고양시청사 문제하고 데이터 센터 문제와 같은 것들을 좀 같이 함께 의견을 교류를 했다라는 말씀 함께 드립니다. 네, 예, 그렇죠. 고양시 국회의원분들 현재 당선인 시절에 또 소통을 또 시와 또 하셨었고 사실은 이 지방자치, 지방군구 따지면 주민 소통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행정에 있어서 정말 필요한 혹시라도 이 절차가 있더라도 반드시 소통에 이 노력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은데 또 비슷한 또 이슈들이 있어요. 뭐냐면 이제 고양시에서 고양시청 이전 문제 선거 기간에도 굉장히 첨예했죠. 사실은 기존의 덕양구 주교동이 시청사 이전 원안이었다가 시에서 이제 일산에 있는 백석동 수정안을 내놓았다가 좀 굉장히 말이 많아요. 그런데 결국 이제 총선 공약으로도 민주당에서는 이 4개 선거구 모두 현재 그 수정안에 대해서 반대 입장을 좀 밝히시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사실 일산 입장에서 시청 이전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분들이 뭐 여러 가지 생각이 있을 수도 있는데 일산 지역 국회의원으로서 이 고양시 시청사 일산 이전 좀 반대하신 이유 좀 어떤 게 있으면 궁금합니다. 저는 조금 이 문제를 이렇게 좀 주민들에게 좀 저희 일산 네네. 서구 주민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원래 1년 4개월 동안 1년에 1번 정도 시청사 이전을 했었는데 1년에
우리 지역에 있는 테크노밸리, 네네. 킨텍스 삼전시장을 갑자기 어느 시장이 들어와서 나는 그건 모르겠고 덕양구로 옮겨갈래. 아 예. 이렇게 하면 어떻게 생각이 드시겠습니까? 마음이 참 불편하고 아프시지 않으시겠습니까? 마치 이제 고양시청사 문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유일하게 행정 중심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덕양구에서 이미 설계까지 다 완료가 됐고 또 한 2천억 넘는 그 시청사를 짓기 위한 재원도 마련돼 있는 상황에서 덕양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뺏어다가 네. 일산으로 가지고 온다라고 하면 덕양구 주민들은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정치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전임 시장의 것이나 전전임 시장의 것이나 어떻게 보면 신의 성실의 원칙이 좀 존재를 해야 되고 제가 네. 시장님께도 좀 말씀을 드린 게 있습니다. 그 시청사 하나 문제 가지고 고양시 주민들이 이렇게 갈등과 번복이 일어나고 이렇게 되면 시장이 앞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더 훌륭한 일이 있어도 고양시 주민들이 과연 시장을 믿고 그 행정의 결정에 따르겠냐. 네네. 사실은 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행정이 반하게 되면 주민들 갈등과 이 사회적 비용들이 되게 높아질 거고 나중에 어떤 일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에 이르를 것이다. 그래서 저희들이 좀 제안을 했어요. 사실은 옛날부터. 그래서 저는 뭐 이동환 시장이 저희들 제안에 잘 받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예상을 하는데 좀 추이 과정을 좀 지켜 보려고 합니다. 이를테면 이제 기존 원안대로 주교동에 시청사를 짓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기부 찬합받은 동구에 있는 그런 그 시설에는 네네. 경제적인 목적으로 해서 벤처 산업 시설이랄지 혹은 그 관련된 산하기관이랄지 네. 이런 것들로 해서 기능과 역할을 좀 크게 나눠서 행정은 덕양에서 네네. 경제는 일정 부분은 저 일산에서 이렇게 하는 저는 대안도 충분히 있다고 보고요. 저희들이 그 제안을 했기 때문에 고양시장도 조만간 검토해서 그 답을 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이 OBS 이 라디오를 듣는 청취자 여러분들 보시면 이 경기도가 이번 22대 총선에서 지형이 경기도 60석 중에 53석 거의 90% 육박하는 의석을 민주당이 현재 승리를 했고요. 근데 사실 2년 전 지방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약 3분의 2 정도 단체장을 승리했기 때문에 현재 경기도 청취자 들으시는 분들 보면은 이 지방정부 지자체 수장은 국민의힘이고 국회의원은 민주당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면 이제 지자체 여러 가지 사무나 쟁점 또 이런 논란에 대해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간의 이견이 굉장히 많은 사항들이 발생할 수가 있는데 뭐 고양시 경우에도 앞서 이제 두 가지 사건 데이터 센터나 이제 시청사 이전 부분 논란이 좀 많아요. 정당이 다른데 그럼 소통의 노력은 좀 어떨까요? 계속 이견이 노출되고 갈등이 더 증폭될까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제 시청사 문제도 저는 데이터 센터 문제도 결국에는 우리 주민들의 생활 편의를 어떻게 증진시키며 혹은 행정상의 편의를 어떻게 증진을 시킬 것인지에 대한 사실은 주민들의 행복과 관련된 문제잖아요. 그렇다면 저는 끊임없이 이렇게 대화하고 소통하면 어딘가에선 저는 절충점이 마련될 거고요. 또 하다가 보면 더 좋은 아이디어와 대안도 나오기 마련이에요. 그러면 저는 대화는 꾸준히 하면 좋고 그 대화의 장이 서로 준비된 상태에서 이 토론이 지속된다면 저는 궁극적으로 시정과 지역의 요구와 저는 일치화가 나중에는 진척이 될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대화할 예정입니다. 네, 이 경기도 의원부터 이 풀뿌리에서 성장한 정치인으로서 소통에 나름의 비결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이 고양시 현안에 대한 역할 더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다시 여의도에게 좀 넘어가 볼게요. 과연 이제 국회의원 김영환
이 국회의원 김영환 의원이 내놓을 1호 법안 참 지지자분들 내 손을 뽑은 이 국회의원이 어떤 걸 내놓을까 참 궁금할 것 같은데 1호 법안 좀 어떤 걸 좀 계획하고 계신가요? 저는 아까 이제 그 한류 문제 얘기하면서 앞으로 대한민국 성장의 동력이 이 문화산업에 또 존재를 할 거다. 근데 네네. 지금 현재 중앙정부의 구조를 보면은요, 문체부는 이를테면 문화산업을 진흥을 시키는 게 아니고 문화를 진흥시키는 역할입니다. 네, 문화진흥. 예. 예. 산업부는 또 산업을 진흥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문체부와 산업부 간에 융합된 공간을 누가 해결할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서로 협력. 이를테면 문화 AI라고 하면 네네. 이게 산업인지 문화인지, 예? 그렇잖아요. 그렇죠. 이제 시대가 변했는데 네, 그에 네. 따른 이제 부서가 못 따라오는 경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한류 문화산업 진흥하고 이런 산업적인 역할을 강화할 수 있는 네네. 그런 재정 법안을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네. 사실은 대한민국 이 부처의 벽들이 서로의 벽들이 좀 큰데 네. 대한민국은 앞으로 융합을 통해서 먹고 사는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그렇고요. 이 융합적인 역할들을 어떻게 잘 정리해내고 제도와 법들이 어떻게 잘 뒷받침하느냐에 따라서 대한민국 경제 성장의 또 다른 한 축이 좀 잘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그래서 1호 법안은 좀 그렇고요. 또 뭐 질문 추가적으로 네.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예, 그렇죠. 뭐 네. 드릴 말씀 굉장히 많은데 일단 네. 보면은 네. 지금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경제 분야도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셔서 이 전문가로서의 이제 유권자 선택도 받으셨는데,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 뭐 공부 모임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까 말씀하신 이 한류 문화산업 육성을 위한 이제 부처간 융합에 관련 법안 준비하시다 보면은 좀 뜻맞는 의원분들 좀 공부도 하시고, 야 우리 같이 뭐 대표 발의 공동 발의 한번 해보자 네, 네. 얘기도 할 것 같은데 공부 모임 좀 몇 개 좀 하고 계세요? 저는 일단 이제 을들의 길 위원회, 그러니까 네네. 을지로. 네네. 이제 우리 소외된 비정규직, 네네. 장애인들, 그리고 산업적으로 또 소외된 뭐 이제 전통 상가, 자영업자들, 네. 그리고 플랫폼 노동자들, 이제 이런 그 을지로 위원회 좀 활동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기본사회위원회라고 네네. 이재명 대표가 위원장으로 있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삶에 우리 대한민국이 가야 될 그 기본적인 역할이 뭔가, 그러니까 인간적인 삶의 기본적인 바탕을 깔아주는 것. 우리가 최저의 삶이 아니고요, 기본적인 인간적인 활동을 하게 한 삶의 근거를 마련해주는 그런 기본주택이나 기본금융이나 기본소득이나 여러 다양한 정책들을 좀 고민하는 기본사회위원회 좀 활동을 하고 네. 있습니다. 이 문화산업과 관련돼서는 곳곳에 각각의 대한민국 곳곳에 놓여 있는 문화와 관련된 좀 접합 지점들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좀 사안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원들 좀 모여서 이런 연구 활동을 좀 그 간담회나 세미나들을 통해서 좀 하게 될 것이다. 차후 계획은 그렇습니다. 네. 참 이 포부도 많으시고 정말 연구하면서 공부하면서 그것을 이제 입법화하고 이제 국가를 좀 변화시키고 지역을 변화시키겠다는 포부가 굉장히 상당한 것으로 보이는데 좀 궁금한 게 있어요. 정치인들은 이제 롤 모델이 있잖아요. 국회의원 이제 딱 배지를 달고 여의도에 갔어요. 그럼 나는 국회의원으로서 롤 모델 이런 국회의원처럼 한번 기억이 되고 싶다, 하고 싶다. 좀 누가 있을까요? 저 개인적으로는 네. 뭐 제가 감히 다가설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김대중 대통령의 네. 그 국회의원 의정 활동을 네네. 되게 롤 모델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 독재 시절에 꿋꿋하게 민주주의를 지키면서 그 옥고와 자신의 생명까지 내어주는 그 지경에 이르면서도 우리 국민들 위한 이 민주주의의 보루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건 희생들과 또 상당히 그 연설의 내용들을 기리의 김대중 혹시 보셨어요? 저는 네. 우리 국민들께서 좀 기리의 김대중 한번 보시면서 김대중 정치인이란 그 연설을 통해서 한번 그 의미들을 좀 다시 한번 깨달을 수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상당히 경제통이면서도 네네. 되게 현실적인 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됐거든요. 그래서 제가 감히 접근할 수 있을까 생각이 들지만 그 길을 따라서 네. 제가 한 수 한 수 배우면서 이렇게 좀 가보자 합니다. 네. 확실히 이제 포부가 굉장히 크십니다. 이 초선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활약하시면서 굉장히 우리가 국민들이 기억할 만한 김영환 국회의원 한 번 더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어느덧 좀 준비된 시간이 다 된 것 같아요. 하실 말씀 굉장히 많은데 OBS 청취자분들, 고향 시민들께 정말 한 말씀. 어떻게 보면 이제 첫 인사하면서 오늘의 프로그램 마지막 인사지만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좀 인사 좀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OBS 청취자 여러분. 제가 도의원 때 사실은 이 공간에서 도의원으로서 사실은 청취자 여러분들을 만났었는데 이제 국회의원으로서 만나게 되니까 더 한층 이렇게 책임감이 무겁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요. 제가 선거 기간 동안에 우리 주민들에게 받았던 그런 책임, 특히나 무너져가는 민주주의의 문제, 이 문제 반드시 당신의 목을 걸고 지켜달라라는 그런 요구들, 그리고 파탄난 서민과 민생의 경제, 이 부분 당신이 전문성이 있으니 이 부분을 가서 정말 큰 역할을 좀 한번 해달라라는 그런 요구들을 제가 잘 받아서 제가 갈 수 있는 최선의 한 길을 좀 가볼 생각이고요. 그리고 이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심판의 지난 선거였지 않습니까? 네네. 사실 경기도도 그렇고요. 국정 기조를 좀 전환하고 여러 의혹이 제기된 이런 특검 관련된 법안들을 거부권 행사하지 말고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바꾸면서 소상히 국민께 밝히는 것, 저는 이게 되게 민주주의 과정에서 되게 중요한 문제다. 우리가 이제까지 쌓아온 민주주의를 과거로 되돌릴 수 없다. 그래서 저희 민주당이 기필코 이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갈 거고요. 그리고 국정 기조를 반드시 변화시키고 국민들과 함께 손잡고 이 길을 가겠다라는 포부도 함께 밝혀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어제 오늘 다시 하겠습니다. 네. 어제 오늘 이틀에 걸쳐 고양정 김영환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김영환 의원이 앞서 경기도 의원으로서 보여줬던 활약 기억하는 분들 굉장히 많으신데요. 개인적으로 저도 경기도의 출입기자로서 많이 지켜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의원 김영환 기대하셔도 됩니다. 고양 시민 여러분, 경기도민 여러분, 또 국민을 위해서 멋진 국회 의정 활동 펼쳐주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김영환 의원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OBS 초대석 고양정 더불어민주당 김영환 국회의원과 함께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